바로 정치걱정본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걱정본부에서도 점점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김현장 전 장관 보석을 허가 신청했다고 해서 대노했거든요. 또 지기현 선생님 또 이상한 짓 하네 저거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보석을 허가는 받았으나 다시 바로 저희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바로 응 안 돼 하면서 추가 기소 딱 걸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김현종 장관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제 버티기 했던 거죠. 버티기 한 건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때렸다고 보는 거고 김현종 전 장관의 그 행태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은 이미 지나섰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느 정도는 비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전 다 돌아섰다고 봐요. 더 이상 그는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구석지에 박혀서 눈 가리고 귀 가릴 때가 아니라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빠르게 그 죄값을 치르는 게 가장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정말 이 보석으로 풀려나온 걸 보면서 갑갑했었는데 사실 이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과 같이 그 내란을 서로 이제 둘이서 모의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그러한 이제 최중심점에 서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참 보석이라고는 하더라도 이제 풀어줬다는 게 참 갑갑했는데 그래도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이제 순리대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분이 너무 이제 착하게 평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계엄 이 김용현 씨는 실제로 계엄을 주도한 행동 대장이잖아요. 그러죠. 계엄을 했는데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계엄을 했는데 집에 가서 발 닦고 잘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이 추가 기소한 거 너무 잘못했다. 원래 그냥 기소 당했어야 됐다. 그렇죠. 보석을 신청하는 것도 말이 안 됐고, 근데 보석을 신청했을 때 이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이렇게 조건부로 보석 걸면 안 해. 안 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다고 이제 했죠. 아니 저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라는 어떤 뉘앙스를 내는 것조차도 진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특검에서 추가 기소 걸었잖아요. 근데도 추가 기소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평화의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대표님이 착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김용현 장관을 보면서 화가 난다는 건 네. 뭔가 아직도 저 사람이 반성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원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 보석 거부. 당연한 수순이다. 저 사람이 당연히 원래 그러다. 원래 그러다. 대표님이 너무 착하시다. 여기 다 착한 사람만 모여. 공감과 착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나라 걱정.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는. 정평 위원장님 어깨 피세요. 네네네. 누구시지? 누가 자꾸 좁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피면 너무 클까봐. 피면 너무 클까봐 살짝 줄여.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지금 이제 도은석 이제 내란 이제 특검에서 지금 1호로 기소한 게 바로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인데 사실 이걸 1호로 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풀려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빨리 지금 기소를 한 것 같고 근데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특검은 아직 20일 동안 준비 기간이 법적으로 주어지잖아요. 20일 그렇죠. 이내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20일이 안 지나서 준비 기간이 안 지났는데 나를 어떻게 기소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준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나요? 알아 생각하라고 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는 특검이 출범한 이후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저는 증거들이 차고 넘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증거로 땅땅땅 하고 이야기해서 끝내는 게 맞지. 뭔가 인간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소로 원래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이제 담당 판사였는데 이번에는 한성진 부상 판사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진 부산 판사는 사실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제 유죄를 이제 냈던 이제 판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기현 판사로 인해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이런 한성진 부장 판사가 부디
국민들의 이제 염원과 뜻에 맞는 이제 내란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심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각이 세워져야 되고 총리 인선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뭐 검증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말 적극적으로 거의 팬클럽 수준으로 지금 김민석 선생님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로 지금 전환되어서 지금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분이고요. 검사 출신이시고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70억에 달한다는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검사의 연봉이 1억대입니다. 그리고 한 17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넉넉 잡아 2억이라고 치고 2억 곱하기 17년 하면은 70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 이 70억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 4인간 채무가 1억, 배우자도 1억 8천 채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제 뭐 공직자 뭐 재산을 이제 등록을 하니까요. 그런데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채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뭐 4인간 채무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데는 분명히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좀 진짜 왜냐면 본인이 나서서 김민석 후보자를 까고 있으니까 저도 좀 동시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는 돈을 열어보니까 2억대밖에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4인간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엄청 비난했어요. 이거 2억인데 안 갚고 이거 쓰고 있는 거 정치자금법 아니냐.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은 빚이 하나도 없나 보다. 그러네. 뭐 재산이 70억이나 있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4인간의 채무가 70억이 있는데 왜 4인간의 채무 안 갚고 있으면 이것도 똑같은 걸로 보면은 공직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진짜 위원장님이랑 같은 마음인 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게 내로남불도 심하고 이게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능멸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능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감싸주고 아무리 못나도 감싸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려고 해도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지. 주진우 의원은 그냥 이제 이거죠. 말이 뇌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입으로만 나가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야? 그 불륜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드님이 계신데요. 아이고 만 20대 상소. 때 예. 예금이 7억 8천. 나이가 혹시 20대시죠? 저는 20대죠. 예금 7억 있으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없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인데 만 20살인데 예금이 7억 8천인 거 이것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본인 입장으로는 이것도 뭐 중요세 다 냈고 다 냈다.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서 김민석 후보자 얘기할 때는 굉장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을 검증할 땐 이러고 이런 건 너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정치를 저는 진짜 어른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정치를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해가지고 명분을 갖는 반사이익 구조의 정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그거에 대한 폐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서 증명이 됐던 거고 앞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정확히 명분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번 전국에서는 뭔가 눈을 가리고 자꾸 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빠르게 인정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쇄신시키는 것만이 보수가 살아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주진우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오면 아니 보수를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자기들이 보스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능멸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요구를 했으면 맞춰서 가야 돼. 또 주진우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사고를 치니까 결국엔 또 신뢰를 잃어가는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주진우 의원 말 맞다나 모든 국회의원 재산 형성 과정 싹 다 까고 어디서 했는지 1원 한 푼 원도 빠짐없이 연말정산 다 깔아. 그러면 국민의힘부터 못 받을걸요?
안돼 당연하죠. 안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정으로 돈을 받아서 정치감을 쓰는 건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 건 공직자의 어떤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진영과 상관없이. 그 당연하죠. 그러나 맞습니다. 이것이 마치 굉장히 불법이 있는 듯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프레임 하나하나 한 단위로 잘라가지고 계속 이제 사실이 없는 근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김민석 의원 뭐 칭화대 저 가짜다. 그냥 받았다. 어떻게 원외위원장 하면서 봤냐? 가짜다.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21번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맞습니다. 받아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씀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진실 공방만 되는 거지. 사실 총리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총리에 대한 정책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총리에 대한 정책 검증은 분명하게 필요하고, 근데 그 총리의 위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역할의 일부를 본인이 대리 수행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입법부라든지 사법부의 뭐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리를 대리해가 국무총리가 끌고 나가야 될 부처들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모를 속속들이 따져보고 정책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몇 분이 이만한 일을 자꾸 이만하게 해결을 해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깔 게 없는 그럴 수도 있죠. 총리로서 너무 완벽한 거야. 준비가 돼 있다고 준비가 생각할 돼 수도 있어 있죠. 버리니까 예. 이거 깔 게 없다. 뭐라도 가져와봐. 칭화대? 중국 딱 걸렸다. 이러면서 지금 만들어내는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근데 공감합니다. 벌써 시간이 7시 57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놓은 얘기가 더 많았지만 오늘 원래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두 분 또 이렇게 광주와 부산에 오셨는데 두 분 각각 한마디씩 자기소개 듣고 마무리 멘트 듣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한테 5년이 주어졌잖아요. 저희 당에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이제 국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인데,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들을 복원하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이 한 걸음 성장할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많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용 국가로 가야 된다. 너무나 좋은 말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공감하고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끝으로 드리면서, 뭐 제작진분들도 고생하시고 대표님도 고생하시지만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냥 힘들어하는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실직자 백수들도 있고 그냥심 청년들도 많고, 그런 청년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청년들에게 좀 빚지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드는데 위원장님과 함께, 대표님과 함께 좀 역할을 좀 수행할 생각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 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에 응답할 수 있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댓글에 아따 정평호 잘한다 라고 또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박삼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마라, 거북하다. 제가 이게 유교거리라서 이게 너무 존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또 한 번 더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의 패널 분들과 얘기 나눠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나라 걱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